안녕하세요, 부지런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프레임 모델러를 이용해서 직접 구조, 골조 모델링을 해서 견적과 수량 뽑는 이제 인포메이션 익스포트 툴로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그리고 프레임 모델러 툴을 이용해서 모델링 하실 때 주의하실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어떤 건물이고요. 모델링이 크기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60층짜리는 어렵고, 3층짜리는 쉽고 이렇진 않고요. 건물의 매스나, 요소들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까지 표현할 거냐, 이런 게 이제 모델링의 난이도가 되는 것이지, 크다고 어렵고, 작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준비를 했고요. 레이어로, 보시면은요, 네. 여기 이제 일반 지금까지 보통 이제 스케치업을 모델링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모델링 한 겁니다. 이제 구성 요소들, 창, 외부 마감, 기둥, 그다음에 문, 또 내부 구조,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계단이면 계단, 핸드레일이면 핸드레일, 캔틸레바, 문, 문 손잡이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모델링이 된 이제 이런 식으로 썼는데. 사실은 설계나 디자인이나 미팅이나 시공에서도 이 데이터 가지고 좀 유용하게 쓰면 어차피 길이값 다 나오고요. 크기, 면적이 이제 외부, 예를 들어서 이쪽 벽에, 이쪽 면이다. 그럼 에어리어 찍으면, 셀렉션 찍으면 면적이 나왔으니까요. 이걸로 해서 면적, 해배면 해배, 평이면 평, 이렇게 해서 견적을 내서 썼는데, 자, 문제는 이제 골조 같은 부분에,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게 사실은 지금 이 건물 모델링을 했지만 이게 건물의 부피, 여기에 콘크리트가 얼마나 들어가냐 이런 건 사실 계산하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제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루비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요건데요. 제가 미리 별도로 요거는 이제 일반 전통적인 방식으로 모델링을 한 거고, 요거는 순수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프레임 모델러에 있는 이 모델링 툴로만 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 해서 시커먼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유로폼이라고 써져 있죠. 거푸집을 지금 유로폼으로 설정을 해서 유로폼이 이제 매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핑 면적을 나중에 또 따로 산출해내기 때문에 골조 부피뿐만 아니라 이 거푸집의 양까지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일단 결과물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선택한 프레임 모델러는 인포메이션 익스포트 툴이 있습니다. 요걸 하나를 선택을 하고 누르면 내가 지금 선택한 어떤 컴포넌트, 그 객체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요만큼 선택을 하고 누르면 선택한 만큼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의 그룹 안에 묶어놨으니까 다 선택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익스포트를 누르면 이렇게 정보가 한꺼번에 쭉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조를. 자, 수식이 쫙 나오고 그럴싸하게 보이죠? 자, 칸이 비어있는 칸들은 줄여서, 보기 편하게 이렇게 좀 줄여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은요, 하나하나 보시면, 자, 공정, 철근 콘크리트 공사. 지금 골조만 했으니까 철근 콘크리트 공사만 있겠죠? 쭉, 금속 공사도 있네요. 라인 툴 설명하는 법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금속 평철 난간이 있길래 금속 공사에 금속 공사로 공정을 잡고 난간의 길이가 얼마큼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이제 메다로 견적내는 것 같은 경우에 이런 길이 값이 나와주면 이제 나중에 이 길이 값만 더하면 미터에 얼마다 가격만 알면은 견적은 바로 나오는 거죠. 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매핑 재질 유로폼으로 되어 있고, 레이어, 그러니까 보가 지금 이만큼 있는 거고요. 기둥, 슬라브, 벽체 쭉 내려가서 계단까지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성값에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 값 다 나오니까 지금 요게 이제 부피, 이제 루베고, 이 루베를 구하는 근거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에 의해서 이 루비가 나온다, 산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 보시면 우측 하단에 익스포트 엑셀이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면, 자, 엑셀에서 지금 불러와 본 건데요. 엑셀에서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항목이 꽤 많죠? 요만한 건물 하나 하는데 지금
153가지 구성 요소들이 만들어졌고, 그 153개에 대한 정보가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 추출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해서 나중에 이제 뭐 공종이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를 한 모델링 했다라면 공종별로 구별을 하시든지요, 아니면은 뭐 매핑 재질에 따라서 구별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레이어에 따라서 뭐 필터를 쓰시든, 필터를 쓰시든 소트를 하시든 하면 되죠. 하시고 이제 한 다음에 면적, 앞면적이 이제 거푸진 면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피 예를 들어서 보라고 소팅하고 보만 다 더해서 자동 마켓 눌러버리면 보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물량이 간단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는 제가 미리 보여드렸고요. 자, 그럼 요걸 모델링하는 방법을 한번 지금부터 요 프레임 모델러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뭐 도면 설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걸 처음부터까지 다 만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어차피 길게 막 얘기하면 어차피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짧게 기능만 설명드리고, 뭐 매뉴얼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동영상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직접 작업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어떤 건물이 됐든지 간에 하나 구조 도면이 나와 있는 도면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몇 분만 작업해서 이제 케이스를 몇 가지만 해보시면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하기에 따라서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CAD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 모델링 하는데 필요한 CAD 도면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요거는 완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요. 또 옆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 또 다시 처음부터 이제 기능 하나씩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이 카피가 됐고요. 자, 일단은 불필요한 것들은 일단은 좀 날리겠습니다. 날려놓고, 자, 여기에도 지금 이 도면이 다 필요하진 않으니까 뭐 지금 이렇게 겹쳐서 보면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만 남겨두고,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아닌 것들은 일단 잠깐 하이드를 시켜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하이드를 시켜두고요. 자, 일단 그래서 지금 1층 지상층에서 올라가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도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도면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1층 바닥에서 시작해서 이제 벽체가 올라가고 슬라브가 들어오고, 슬라브와 벽체를 이제 보로 보강을 하고,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뭐 탓을 할 때는 뭐 배근은 어차피 고배근이 있고 기둥배근이 있겠지만은, 어차피 콘크리트 탓을 할 때 한 방에 하는 거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벽이고 어디까지가 슬라브 어디까지가 보고 사실은 구별이 애매하니까, 사실은 도면에서 구별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벽 구조 옹벽이 슬라브까지 빡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슬라브를 보강하는 이 뭐 빔이나 거더가 이 기둥과 슬라브 사이 그 아래에 위치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기둥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기둥은 자, 클럼 툴이라고 누르면, 자, 처음에 스테이터스 분류 코드에 이제 그 공종을 쓰는 거죠. 공종이 지금 미리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엑셀 파일에 미리 지정되어 있는 그 공종 코드가 나오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로 설정을 해 놓고요. 자, 기둥의 이름. 자, 기둥의 이름은 뭐 도면에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지 않은 도면도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도면에 기둥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C1이라고 일단은 돼 있는 대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는 방식이 CAD 셀렉트와 매뉴얼 인풋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매뉴얼 인풋 방식은 이제 매뉴얼이라는 게 수동이라는 얘기죠. 수동. 그러니까 기둥에 가로, 세로, 높이를 다 이미 자기가 일일이 이렇게 수정 입력을 해놓고, 자, 어플라이를 누르면 화면에 제가 방금 수치된 그 사이즈의 기둥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C1이 하나, 둘, 세 개가 똑같은 C1이라는 그 기둥이 지금 이 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가운데는 이제 기둥이고, 기둥 외부는 어차피 기둥 마감이니까, 외부 벽체 마감이니까요. 골조는 이 부분만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막 계산을 하더니 이렇게 입력된 대로의 기둥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하나 더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하나 또 만들어졌고요. 자, 하나 또 클릭을 하면 또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하죠? 클릭하면 클릭하는 대로 기둥이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엔티티 인포를 보시면은요, C1에 샵1이고, C1에 샵5고, C1에 샵6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1이라고 아까 제가 옆에 똑같이 만들면서 이름이 중복돼서, 자,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수동으로 입력을 했으나, 이렇게 클릭하면 이 3개는 각각의 컴포넌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make unique로 같은 모양, 같은 속성을 가졌지만 make unique로 유니크한 컴포넌트,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컴포넌트로 자동으로 만들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컴포넌트, 만약에 이게 똑같은 컴포넌트라면 얘를 지금 선택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작을 했다라면 이 3개가 똑같이 움직여야 될 텐데 스케치업 기본 특성상 그렇지 않다는 거 보시면 얘가 하나, 둘, 3개가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지만 데피니션에서 구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C1에 뭐 지금 1, 5, 6 이따라면 2, 3, 4는 여기 어디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처음부터 만들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C1, 두 번째 거는 C1의 샵1,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C1의 샵2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기둥에 기둥 만드는 다시 한번 보죠. 자, 데피니션 그래서 분명 기둥의 이름을 넘겨주는 거고요. 이 사이즈에는 이제 기둥의 이 크기, 그러니까 기둥 매스의 크기는 여기서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사이즈 규격에는 이제 콘크리트 타설될 콘크리트 사양이 사용되는 콘크리트 사양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5층 이하 건물이고 이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25에 21에 120짜리 콘크리트 스펙으로 제가 일단은 임의로 지정했습니다. 자, 컬럼 타입은 뭐 사각형 기둥이 있고 원형 기둥이 있는데 뭐 서큘러 누르면 원형 기둥이 되는 거고요. 렉탱글 누르면 렉탱귤러 누르면 사각형 기둥이 되는 겁니다. 뭐 요거까지는 이제 간단합니다. 간단하고요. 캐드 셀렉터로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매뉴얼로 아까 만들었지만 자, 캐드 셀렉트가 되어 있죠? 자, 캐드 셀렉트로 해서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자, 요 옆에 있는 기둥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캐드 선택은 바닥을 찍고요. 사각형 그리듯이 자, 시작점과 끝점을 찍고 그럼 바닥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높이값, 자, 높이값은 요거랑 똑같이 만들려면 스냅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콕 찍으면 또 제가 막 계산을 하더니 기둥이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뭐 편한 방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드 셀렉트가 스케치업을 뭐 원래 예전 버전부터 쓰셨던 분들이라면 이 방식이 더 익숙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도면을 뭐 듀얼 모니터가 됐든 출력이 됐든 옆에서 기둥 스펙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쓴다라고 하면 매뉴얼 인풋이 좀 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둥을 만드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치업 작업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이게 좀 궁금했던 게 똑같은 게 3개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를 만들었으면 뭐 스케치업의 복사나 뭐 이런 거 워낙 간단하니까요. 자, 여기서 복사해서 이렇게 쓰면 되지 않냐, 그죠? 자, 이렇게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자, 얘는 C1의 샵1이고 여기 엔티티 인포를 보시죠. 아까랑 결과가 다르죠? C1의 샵1, C1의 샵1, C1의 샵1. 얘는 객체는 3개지만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컴포넌트라는 소리죠. 자, 보시면 3개가 같이 움직이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저도 이 작업을 해보면서 봤는데,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누르면 3개를 제가 선택을 하고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품명에 하나의 규격을 가진 수량이 곱하기 3으로 나오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1이라는 기둥이 이런 규격에 이런 부피를 가진 애가 3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따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기둥을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쓰는 게 편하기는 한데 어떤 컴포넌트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업데이트를 해서 기둥에서 볼을 따내고 기둥에서 벽을 따내고 할 때 복사해서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뭐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현재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굳이 같은 게 3개다. 이건 기둥의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미리 만들어 놨던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도 C1을 만들었으니까 이쪽 부분을 보시면 C1에 샵2, 샵3, 샵4 이렇게 3개가 사용되어 있으니까 3개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더 맞고 이게 한 덩어리로 해서 C1이 3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스케치업 익숙하셨던 분들은 이게 복사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익숙하실 텐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오히려 기억을 해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같은 모양이다라고 해서 복사해서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스케일로 나중에 높이는 똑같다. 그러나 가로 세로만 다르다고 할 때 스케치업이 그전에는 뭐 이렇게 복사했었죠. 스케일로 당기든지 또는 뭐 푸시를 하든지 얘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얘는 컴포넌트 만들어질 때 당시의 값만 여기에 보시면 이 width와 depth와 이 height가 만들어질 때 입력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을 해버리면 이 값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사를 하거나 나중에 얘를 편집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이거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얘를 하나 만들었더라도 똑같을지언정 자, 이렇게 해서 매뉴얼 셀렉트가 됐든 캐드 셀렉트 방법은 편한 대로 하실 때 클릭하고 하나 만들고요. 또 여기에 클릭을 해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요 툴을 이용해서 3개 물론 계속 뭐 이게 10개, 20개 있다 그러면 계속 클릭 해나가시면 20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선택해서 다시 보시면 자, 이렇게 따로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C1의 몇 번째 기둥이다. 요거 이제 자동으로 숫자가 붙으니까 규격, 수량, 부피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따로 작업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기둥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둥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기둥을 뭐 벽체랑 연결이 안 되는 기둥을 뭐 굳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벽체랑 되는 걸로 다시 기둥을 몇 개 더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만들 것 없이 저기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쓰면 되겠네요. 뭐 그래도 하는 김에 일단 할까요? 자, 한번 해보죠. 자, C1, C2, 뭐 C2가 이렇게 뭐 몇 개가 있더라고요. 자, C2를 해서 자, 여기에 이렇게 기둥을 만들고 다 만들었습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여기 기둥, 뭐 벽체, 보, 슬라브 이런 것들은 프레임 모델링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둥 모델링을 쭉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20분 가까이 지났는데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나머지 기능들은 이제 뭐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보시니까 여기서 끊고 다음 편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